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28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주 말이고, 월 말이고, 11월이 이제 다 가면서, 참, 달도 많고, 말도 많고, 여기저기 버블버블 했던, 이런 11월 달이 다 가기 시작하면서, 일단은 한 달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12월과 함께 다음 분위기가 어떻게 되나?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막상 미국 시장이 또 안 열렸어요. 휴장입니다. 왠지 몸이 근질근질하고, 미국 시장 휴장이면은, 아유, 마음 편하게 잘 줄 알았어요. 갑자기 그냥 가끔 발딱발딱.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 휴장이지, 이러고 쿨 자고 그랬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안 열리는데 이제 가장 큰 관건은 그거 같아요. 이제 월말쯤 되면서 미국 증시도 추세에 대한 전환이 시도가 됐다라는 쪽에서 이게 신뢰가 얼만큼 있겠느냐라는 쪽들 거래 줄었는데 돌파한 게 신뢰가 얼마나 있겠느냐 뭐 만약에 신뢰가 없었으면 돌파도 못했겠죠.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비슷하게 돌파했다. 그럼 가자. 그런데 약간 음봉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제 못다한 꿈을 오늘 같은 날 월말이고 지금까지 좀 조정 좀 받았고 좀 가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요 정 고점부터 요 정도까지 이걸 잘 버텨낸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게 한 9.5%? 한 9%대 중반 10%는 안 됐습니다. 이런 쪽에서 조정을 받았고 고점 대비 10% 내로 조정받고 그냥 쓱 돌아가는지가 가장 큰 핵심이겠죠. 거래 슬슬 줄어드는 거 좋고요. 근데 요맘쯤 돼서는 뭐 의미 있는 저항대가 지금 정확하게 보게 되면 지금이 여기 나온 갭을 메꾸는 과정들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느라고 약간 힘이 빠졌는데 이제 내릴 사람 다 내렸나? 팔 사람 다 팔았나? 다음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한 이틀에 걸쳐서 이어지고 오늘은 그냥 그럼 이 앞에 있는 고점까지 슉 들어가게 되면 가장 좋겠는데 근데 오늘도 이제 뭐 지수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미국 시장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멈칫거리고 오늘도 또 어제 말씀드린 것들은 비슷합니다. 종목 장세 이게 펼쳐지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종목 장세는 말이 종목 장세지 가고 싶은 거만 갑니다. 또 금리 인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거 그래서 바이오는 어제 좀 의외로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어요. 막 물량도 나오는 거 있고 뭐 정신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오 아니면 그 대신 그나마 무난한 게 로봇 아니야? 그래서 로봇 쪽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관점들 쪽에서 어제 보니까 또 의외로 소프트웨어 쪽들도 종목들 나쁘지 않은 게 뭐 엔터 쪽도 소프트웨어로 가깝게 봐야 될까요? 뭐 하드웨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엔터 쪽들 이런 것들 들어오고 뭐 신규 상장주들 신규 IPO들 이런 거 움직이고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종목 장세가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왜 그동안 쭉 밀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방산, 뭐 조선, 뭐 원전은 돌리긴 했지만 뭐 이런 쪽들은 종목 장세 쪽에서 얘를 돌릴 만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쪽들은 잘 안 갑니다. 그냥 약간 바닥만 지키고 있어 이런 느낌이고 오히려 이런 새로운 쪽에서 한번 손맛 좀 봐야지 이런 쪽들 그리고 이게 또 1월 효과까지 같이 연결될 만한 또 이제 중소형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단계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일단 보고 조금 지수 뭐 다음이면 추세 전환했으니까 돌아가겠지 뭐 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은 좀 편하게 지금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뭐 그렇게 급하게 외국인들 매도 현물 매도만 없다 그러면은 지수는 그 정도 종목 싸움이 되겠다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하는 건 뭡니까? 빠르게 또 좀 이것저것 사보고 수익 내고 나오고 뭐 쉬운 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트레이딩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놀면 뭐하니? 그래서 일단 매크로 지표랑 이제 동향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볼 때 뭐 다른 것들 미국 다 쉬니까 그냥 그렇고요. 미국 달러나 채권도 뭐 그냥 그 자리일 거고 요게 눈에 띕니다. 다시 9원 정도 하락했네요. 예측간으로. 그러니까 요거로 146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아직까지 그래요. 1470원 근처 6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뭐가 툭 하고 내려와서 특히 월말 기업들의 수출한 뒤에 나오는 이제 수출 내고 그러니까 지금 환매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수출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데 거기서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 약간 더 단기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한쪽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1460원 안착 밑으로 내려가서 안착하는지 이게 관건이겠죠. 요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노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좀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될 줄 알고요, 환율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바로 사? 뭐 아직 모른다 이런 분위기라고 봐야겠죠. 그나마 요 가상화폐가 안정받아준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9만 1000달러대. 아이고, 예, 아주 예, 좋은 기회 한번 주시고 가셨네요. 예, 그렇게 보고, 예, 이더리움도 다시 자리 찾고, 그래서 요거 보게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관점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런 분위기고, 또 요즘 가스가 좀 강한 모습들이고, 그 밖에 금은 구리, 그냥 그 정도입니다. 아직 뭐 방향성은 안 나고 있는데, 은이 조금 세고요. 그런 모습들이고, 야간 선물은 0.04% 상승. 그냥 관망이다라고 봐야겠죠. 예, 그런 쪽에서 분위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에서 미국이 안 열리게 되면 당연히 유럽 보는 게 맞겠죠. 예, 유럽도 뭐 거의 강보합권 그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쪽에서 나왔던 이슈를 보게 되면 이거 오라클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AI 과잉 투자에 대해서 신용위기 경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얘기했던 건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공격적인 AI 데이터 센터 확장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블라블라 다 아는 얘기들.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 정도까지 갔다 블라블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모르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안 열리다 보니까 약간 또 경계감이 커지는 모습들, 미국 시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시간의 거리 쪽에서 뭐 오라클 2% 넘게 하락하고 이런 쪽인데 이거 막상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뭐 이거는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 오라클 실적에서 그 12월 초에 실적이 발표가 할 겁니다. 그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그것도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그게 그래? 그러면 아유 그럼 구글 또 이런 쪽으로 또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엔비디아와 구글을 자꾸 시장에서 조정하고 이게 오늘 이번엔 이쪽 저번엔 저쪽 뭐 이런 식으로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솔직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삼성전자 좋아, SK하이닉스 좋아, 예, 구글 좋아, 엔비디아 좋아. 네, 지나고 나면 다 그럴 것들을 또 이제 그때그때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눈길이 좀 가요. 러우 전쟁 쪽에서, 우러 전쟁인가요? 이제 이렇게 바꿨나요?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종제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평화협정을 논의한다. 미국 대표단이 모스크바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푸틴 대통령은 좀 약간 긍정적으로, 예,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불가침을 약속하는 유화 제스처, 그 유럽을 공격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나오는 조건들을 보게 되면 크림반도 돈바스 영토 인정, 우크라이나군 철수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렇기 때문에 EU는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어느 정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 종전이 될 무렵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전쟁 끝날 무렵엔 항상 승전국이 모든 걸, 예, 위너 테이크스 올, 예, 그래서 승전국이나 아니면 거기 이해 당사자에서 내가 기여를 많이 했겠다라고 하는 승전국이나 아니면 영향력을 크게 했다? 당연히 머니가 들어갑니다. 돈 문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지금 봤는데, 지금 종전에서 특이한 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거죠. 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돈, 머니, 예, 러시아 동결 자산의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는 조항. 예, 역시나 예, 트럼프 대통령답습니다. 예,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겠죠. 아니 저거 우리가 타격받았고 우리 영내에서 타격받고 이렇게 됐는데 이걸 왜 미국이 가져가? 물론 미국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뒤에서 돈, 그러니까 무기 그냥 무상 지원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되게 조금 좀 복잡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겠죠. 그걸 얼만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끝나야 다음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쪽들로 이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요 때를 맞춰서 그러면 종전 마지막에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가려고 하겠다 그러면 또 격돌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최대 아마 12월 24일, 25일 전에까지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합의를 하고 싶은데 네, 민감하죠. 예, 그리고 또 그거를 러시아도 원래 저거 동결해서 내 돈인데 왜 니들이 그렇게 난리니? 그러면 또 돈 내놔라 할 것도 되겠죠. 그래서 복잡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안고 그냥 종전이다라고 생각은 좀 네, 앞으로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런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유럽의 경제 지표 뭐 이것저것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문제입니다. 유럽은 중국과 유럽이 약간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경기 위축이 나거나 여러 가지가 나온다 그러면 유럽의 여파들이 그러니까 유럽이 안 좋아서 중국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럼 소미 쪽들은 그렇겠죠. 근데 결국에는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연관된 유럽 쪽들도 이렇게 대륙으로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쪽들은 오히려 크다란 쪽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보겠습니다. 더 이상 그럴 것도 없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일단 또 내용들 또 뉴스를 통해서 이것저것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예, 이번에 코스닥 띄운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단독이에요. 요거는 정부가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온지는 지금 알려진 것보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을 강조를 합니다. 예, 코스닥을 이번엔 띄운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아시죠? 이런 얘기 한번 드렸었죠. 코스닥을 견인하려고 정부가 노력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은 지방선거, 예, 6월 달에 지방선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거다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했던 내용들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 연기금 투자 비중이 3%에서 5% 늘립니다. 투자 비중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중을 늘리는 거지 연기금이 반드시 사야 된다는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비중 늘렸다. 이거 1번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번에 정부와 또 민관 이쪽에서 합해서 150조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었죠. 이거를 투입하겠다라는 쪽들. 근데 이게 아마 일정 부분 뭐 20%인가 뭐 이렇게 해야 돼.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정 부분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증권사 모험자본이 뭐냐면은 이번에 개설되는 IMF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IMF 펀드라고 해서 일단 요게 이제 핵심인 거죠. 예, 이게 약간 지금 원금 보장을 하고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를 하기 위해서 초대형 증권사라고 해서 지금 들어간 게 미래에셋하고 한국금융위원회 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예, 두 회사는 이제 자본금 규정을 맞췄다 그래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런 쪽에서 약간 미국과 비슷하게 이제 헤지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열어놓는 과정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걸 열어줬는데 여기는 원금 보장되고 7년 폐쇄형 예, 요거 무섭습니다. 요거 예, 7년 폐쇄형으로 지금 개방하는데 이게 아마 뭐 개인한테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겠지만 근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 그런 쪽에서 나오는데 이게 최소 원금 보장이 되다 보니까 5에서 8%까지 수익이 나게 만든 구조로 한다라고 하는데 5% 이상 넘어가게 되면 증권사의 수익 비중 그러니까 기본 수익 분배율이 확 올라가고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자본도 한 20조 가까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그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작은 수급의 훈풍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 네 번째가 개인소득공제 지금 그 코스닥 벤처펀드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최대 3천에서 5천으로 늘렸다라는 쪽들 이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그런가 보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그렇다고 코스닥을 미리 막 땡기진 않을 것 같아요. 원래 이런 것도 그러면 자 연초에 얼마였는데 코스닥이 얼마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미리 막 올려서 혹시나 뭐 지금 그래 그러면서 미리 땡겨서 뭐 1000포인트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좀 연간 흐름을 막 여러 가지 정책들 들어갔는데 그냥 1000포인트 끝난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예 눌러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를 위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 흐름들이 나올 것 같다 보니까 근데 시가총액 상위상 예, 뭐 반도체 바이오 안 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보면서 그렇구나 정부가 열심히 기대감을 키우는구나 안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은 좀 많을 거예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죠. 이거 보시게 되면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얘기랑 집값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계속 이제 금리를 더 못 내리게끔 이제 블라블라블라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나 아니면 또 계속 주식에 대한 부양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이쪽에서 자금 이동이 나오겠다라는 쪽들에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 쪽들이고 일단 한국은행 얘기했던 그 이제 금리는 동결 그리고 아마 노무라 증권인가는 내년 봄에 한 번 더 일회하게 되면 한국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게 되면 금리 인하를 했던 배경들이 그래도 한국이 여러 가지 내수 위축이나 아니면 계엄 사태 때문에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또 뭔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 쪽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가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란 거 이게 이제 약간 성장률이 살아가기 시작해요. 올해 1%대, 내년 1.8%대. 즉 무슨 얘기냐면 성장률이 살아서 이제 일반 이제 목표라는 성장률 2%대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요. 지금 한국은행 입장 쪽에서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없다. 그런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고 내수도 의외로 작년에 거의 급락했던 내수 심리가 이번에 소비 쿠폰을 통해서 어제도 보셨던 것처럼 뭐 110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일단 성공한 거죠. 그 입장으론. 그렇게 되고 여기다가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 환율은 추가 완전히 또 불을 뭔가 붙이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도 계속 심화되고 있고 거기다가 집값 불안, 부동산도 지금 또 잡겠다라는 쪽들로 보게 되면 더 잡겠다보다 부동산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러면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겠다.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의 이런 사이클로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크게 이상이 없는지를 시장이 좀 한국은행은 체크하겠죠. 내년까지 성장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가는지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들을 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국내에 대한 약간 이제 유동성은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부 재정이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두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통화는 마무리. 재정은 그렇다고 확 풀었던 거를 이제 다 다시 당기느냐. 그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들어오느냐.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재정은 계속 확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 내년 또 선거가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재정은 계속 확대한다. 내년 저희 예산이 700조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야, 어느새 이제 700조까지 넘어오는 이런 단계들.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나 확장 재정이 가져오는 상황들은 이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바이오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여전히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 같고 특히 지금은 예전처럼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독으로 임상 성공해서 신약 개발해서 우리 이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보다 지금은 뭐 이제 빅파마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성률 높은 바이오에 이들이 베팅한다. 한쪽은 우리가 그들이 베팅하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빅파마들이 당신의 기술에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없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그래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술력이죠. 이것도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또 성과를 얼만큼 보여주는지 특히 이것도 그러면 뭐 FDA 인정하는 뭐 임상 1상, 2상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통 임상 2상쯤 되면은 뭐 거의 이제 라이선싱 아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퓨처캠은 되게 특이해요. 3상까지 그냥 밀고 가네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에서 성공 높은 바이오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관심이 높다는 쪽이고 보통 보게 되면 돈이 많아요. 왜냐면 이들은 일단은 이제 인수를 한다든가 M&A를 한다든가 아니면 라이선싱 아웃을 할 때 보게 되면 돈이 들어갈 때 같이 원래는 기반이 자기들 쌓인 돈도 있을 거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자금 조달이라는 뜻입니까? 근데 이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해당 기업들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빅파마들이 우리 신용을 안고 우리가 자금 끌어다가 이런 회사들 인수하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기술도 가져가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금리 인하의 수혜는 이제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전과 좀 다르게. 그래서 빅파마들 중심으로 얼만큼 확장세가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역대 최대 지난 상위 5개와 지금 빅파마 동원 가는 최대 부채 한도까지 보게 되면 뭐 다
야,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 얀슨이 보여줬던 1,000억 달러. 야, 그러면 이게 몇백 조가 되는 거죠? 이런 쪽까지. 최대 다 합치게 되면 1조 2천억 달러까지 된대요. 예. 1조, 2조 원이 아닙니다. 2조 달러입니다. 그러면 1,400조, 이게 얼마야? 예. 1조 달러니까요. 1,400조가 넘어가는 엄청난 자금들이겠죠. 이걸 가지고,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하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본다. 그러면 돈 되겠다 싶으면 그들이 막 지르겠죠. 그럼 그게 얼마큼 잘 들어가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서 그런 쪽을 계속 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이고요. 예, 기대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그런 건 있습니다. 바이오 쪽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12월 초로 들어가게 되면 좀 긴장하게 될 것 같아요. 12월 단기적으로 7일 이때 펩트론이 사고를 치느냐 아니면 아유 이상 없이 그냥 릴리 쪽으로 그냥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펩트론이 먼저 빠지고 약간 주춤주춤 하는 가운데 종목들이 일단은 경계감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아요. 뭐 오름 테라피틱스나 이런 것처럼 이상 없이 쭉쭉 가는 종목들은 다르지만 종목들이 대형적으로는 약간 고민을 좀 살짝 한 것 같고 만약에 이 상황으로 됐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지금 종목 쪽에서 올릭스 뭐 그렇게 올랐다고 그렇게 주가를 이렇게 패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게 되면은 예, 주가 장중에 무서워요. 이유가 뭐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NDR 며칠 전에 했다고 하는데 거기 내용들도 나쁜 것 같지 않고 근데 갑자기 와르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예, 여기서 이게 지금 한 1시간 정도 소화하더니 그냥 다시 올려버리네요. 예,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올리는데 일단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수급으로 가지고 좀 휘청거리게 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RCPS 나온 거 가지고 약간 그게 좀 조금 추가로 물량 마지막으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파는지 보게 되면 대부분 다 프로그램도 한 차지했고 뭐 다 팔았네요. 예, 그런 쪽인데 그러면 이런 쪽에서 지지를 할 것이냐 어쨌든 이런 자리죠. 이렇게 거의 마무리가 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출렁거리다 보니까 아이 깜짝이야. 그런데 이게 거의 만약에 어제 정도로 해서 이거 일단 조가상으로는 지켰어요. 또 거긴 또 지켜놔요. 근데 거래 살짝 들리고 좀 막 털릴 사람 다 털렸고 다음으로 가느냐 요거 중요한 단계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 일단 요 정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2만 한 4천원대 요 자리 여기는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보고 다음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페트론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먼저 두드려 맞았어요. 뭔지 모릅니다. 이것도 그냥 맞아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지지권까지 갔다가는 바로 돌아섰죠. 그리고 이렇게 또 옆으로 행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제 그 얘기 가지고 이상 없어 그리고 쭉 들어갈지 아니면 아이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거래로 봤을 땐 요 끝 마무리쯤이 11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바이오 쪽에선 페트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쪽에서 그걸 일단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지금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D&D 파마텍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일단은 쭉 달리다가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갭은 메꿨습니다. 여기서 갭은 메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갭 메꾸고 이 정도쯤에서 크게 이탈 안 하고 딱 전환되게 되면 다 그래. 아까 올릭스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매수가 훅 들어오게 되면 또 훅 들어옵니다. 그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보고 있다가 시장에서 과수자라고 훅 들어오게 되면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좀 지켜보시는데 만약에 로봇 쪽으로만 계속 강해서 로봇 강하고 그다음에 또 2차전지잖아. 그럼 2차전지로 강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또 바이오는 약간 또 주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세계가 격돌하는 과정들 그것 한번 보시는 게 맞겠다. 쪽으로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밀리게 되면 또 바이오는 뭐 이유를 갖고 또 되다 보니까 빌리면 또 밀리는 거지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내용들 또 오랜만에 이제 슬슬 또 이제 뷰티 쪽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K뷰티가 얘기가 나오는데 단미 수출이 1,000억대가 작년 최근 들어왔고 브라질이 45% 차지하고 있고 4년 만에 490%. 예. 일단 이쪽도 우리 텃밭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K-팝의 텃밭이고 그거를
K-팝 우리 오빠가 이거 쓰고 있어라고 이런 제품 쓰고 있어. 우리 좋아하는 걸그룹이 이런 거 쓰고 있어. 그러면은 약간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딱 그래요. 참 저거 예. APR 좋긴 좋은데 예. 뭐 성장률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뭐 주가가 비싸고 어쩌고 저쩌고 예.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온 요 정도는 사주세요라는 라인들. 저 밑에 파란색은 사주세요. 위에 쪽은 조심하세요. 이런 라인들. 네. 사주세요니까 사면 쭉 예. 네, 일단 잠깐 저항 있다가 그것까지 쭉, 예, 일단 시국가 한번 나겠죠? 그래야 일단 잠시 쉬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쪽에서는 성과 나는데 뭘 그렇게, 아니, APR이 10조 넘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고 여기저기서 또 투덜거리고 막 그렇게 나오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9조 3천억, 10조 안착이 되느냐, 라는 쪽들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이상 없고요. 그리고 또 단기 추세선 잘 맞춰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예, 시국가 한번 나와보자, 라는 쪽이고, 게다가 또 이거, 아이고 억울해 파마리 있었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또 나오기만 하면은 이때 보니까 공매도 출동 이때쯤에서 예 공매도 출동하고 뭐 밸류에 대한 뭐 얘기들 막 나오게 되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 많았었죠. 이런 것도 갑자기 물량 확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예 참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인정 못할 밸류다 인정 못할 실적이다 라고 하는 게 뭐 스킨 부스터가 또 종류가 많이 나온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어이가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그쪽으로 안 돌아서고 다른 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관심은 그쪽으로 살짝 간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나오는 실적을 보여줄 만한 게 뭐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때는 비쌌는데, 지금 선행 PR로 20배 초반이에요. 그렇게 실적 좋은데, 잘 나가는데, 이게 20배 초반이다. 그럼 성장이 멈췄느냐라고 봤을 때, 성장이 멈춘 게, 뭐, 성장률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예, 이상은 없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제 거의 50% 성장했고, 100% 성장했고, 그다음 지금 보게 되면 내년이 한 30%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성장률이 꺾였다. 참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성장률 꺾이게 되면 그냥 던져버리고, 똑같이 여기 20%대로 성장할 것 같은데, 30%, 20% 성장이다 보니까 꺾였다라는 쪽인데, 참 그렇습니다. 볼륨은 커진 건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돌아갈 것 같아요. 연말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항대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대를 하나씩 돌파하는 게 중요하겠죠. 45만원, 47만 5천원, 50만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뚝 돌아와서 50만원대 정도쯤에서 일단은 돌아왔었을 때 이때가 이제 시작했을 때 시가 이거 거리 뚫렸을 때 그 정도쯤에서는 혹시나 이번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뭐 그것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일단 또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겠죠. 줄여놓고 그 다음에 다시 흔들리면 또 사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돌려다오. 예, 지난해 한 달의 마음고생을 돌려다오라는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재 쪽들도 변화가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요거 오랜만에 요거 좀 볼게요. 이제 미국 관련된 쪽 내용들을 좀 줄일게요. 그리고 분위기만 보고 한국 종목들 챙겨야지 뭐 자꾸 미국 종목 봅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제 시간 되면은 또 커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내용들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일단 분위기는 이러합니다. 너무 많이 보게 되면 10개까지만 볼게요. 예, 저희가 관심이 많은 쪽들은 이거 뭐 거의 다 붙어 있고요. 네이버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자신감이 떨어지고 저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라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합병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 나오다 보니까 뭐 세론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거는 요 자리 24만 5천 원 정도쯤 돼서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이탈했지만 이 정도 돼서 잘 지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점은 낮아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치고받고 해서 크게 없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반등 나오겠죠. 요 이탈되게 되면 조금 더 다음까지 또 무거워지겠고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불마음 가진 쪽들이 많다 보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들이 1조 2천억 대가 넘어가게 신청이 들어온다? 합병 무산이에요. 그런 걸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되다가 다음으로 이거 지켜야 될 선, 요걸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4만 5천 원대. 요게 잘 지켜져야 다음으로 나가겠죠.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만 원대 뭐 이 정도에서
그 박스권을 지켜주느냐. 그 박스권 상단부 27, 8만 원대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요때쯤 되면 또 그럴 겁니다. 또 뭐가 막 또 웅장한 얘기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은 그때 되면 한계예요. 일단은요. 네이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시고 이거 좀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맞지 않나.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또 좀 이상하게 됐어요. 예. 지금 갑자기 또 차트가 쫙 바뀌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예, 정리를 좀 다시 하고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가가 보게 되면 요것도 문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 대형주인데 저기까지 빠졌으면 삼성인데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얘기 들어오는데 물론 좋습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 많이 하락했고 거기다가 그냥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들이 R&D 하는 회사 쭉 있다 보니까 이건 왜 무시하니? 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이거 봉 내 가지고 얘기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이럴 때는 다시 보는 상황들을 보았을 때는 여기 갭이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꾸로 가기 시작하는 단계들이죠. 그러면 지금 요거 분봉으로 봤었을 때 제가 딱 보게 되면 그냥 좀 길게 볼까요? 예. 이렇게 되면은 갭으로 나온 자리를 다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메꿉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여기서 더 가느냐 보다도 최대 만약에 가게 되면 여기서 더 요런 자리들이겠죠? 요런 갭이 나왔던 자리들까지 본다 그러면 45만 원 정도쯤 요런 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잠깐만 이거 한번 볼게요. 예.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자리 지금 갭을 내왔고 그 시초가 부근 정도까지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바로 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쭉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갔다가 한번 다시 죽였다가 이렇게 가는 게 더 진짜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신규의 준원 종목이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지금 44만원, 45만원대 부분에서는 무리하는 게 좋겠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 그때를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요. 예, 지금 사모펀드만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직은 살짝 누를 때를 한번 더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틀릴 수 있으니까 신규주다 보니까는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틀린 거 하나 볼까요? 죄송합니다. 네, 사면 이거 사면 좋은데 주가는 계속 가서 이렇게 나오는 로봇주 일단은 이것도 지금 가장 또 기대감이 높은 로봇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때 어제 그저께 나왔던 얘기들은 이거 이제 준비 다 돼 있고 뭐 로봇 관련주다 보니까 여기서 빅파마 쪽으로 빅테크 기업 쪽으로 뭐가 큰 거 나온다라고 뭐 얘기를 하다 회사 측에서 약간 언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저는 이 정도쯤에서는 정고점 때는 살짝 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반대로 자네 그렇게 생각하는가 훅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아이고 속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그래요. 물론 회사 나쁘지 저 회사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빅테크에서 얼마가 뭐가 들어갈지 아니면 규모가 얼마일지 또 아니면 얼마나 장기 계약일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 상황 쪽에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다. 그냥 생각이 드는 거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크구나 라는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밑에서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근데 그냥 이런 쪽을 통해서 로봇주가 이것저것 또 찾아봐야 될 게 많구나 라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일단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 분석 실패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들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 참고해서 관심 많은 종목들 한번 이것저것 좀 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그래서 미국 시장 휴장이다 보니까 더 말이 많았네요. 그런 쪽에서 추세 전환시키고 지수는 별 기대 안 하겠는데 종목적으로도 쭉쭉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한번 좀 이용해보자 한 쪽들이고 월말이라고 또 금요일이라고 막 또 시장 훅 밀어넣으면 노노 그러면 저희 미워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그래도 11월 달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희 좀 돌려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좀 잘 해주십시다. 라는 마음으로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파워 수급으로 저녁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땡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